자, 여러분 이어서 가겠습니다. 이제 각종 법령 중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행정절차법에서 요게 나올 가능성이 커요. 적용 범위는 5가지예요. 처분, 이 처분이라는 개념은 바로 공권력 행사를 말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공권력, 그래서 행정청이 구체적 법 집행 사실로서 공권력 행사와 그 거부 및 그 밖에 유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게 처분성 인정합니다. 이 공권력 행사는 2가지겠죠. 두 가지가 의사표시에는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있고요. 이게 행정이죠. 그래서 행정행위하고 그 다음에 의사표시가 아니라 사실행위, 권리적 사실행위 있죠? 권력적 사실행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경찰강제죠. 행정강제. 강제입행 직시강제. 그래서 이원서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보면 바로 처분의 개념을 넓게 보는 겁니다. 국민의 권리 구제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권력적 행사로 이게 인권 침해소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성을 부정한다면 문제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에서 처분한 게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어느 조례냐 갑자기 분교 폐지 처분한 게 있습니다. 나중에 보겠습니다. 어디 분교입니까? 쳐봐. 어디 분교, 조례에서 분교 폐지. 두레 분교인가? 두레 분교. 이 경기도에서 있었던 건데요. 두밀 초등학교 두밀 분교. 두밀 분교, 폐지를 했는데, 원래 시도에서는 내부적으로 의결하는 것이고, 조례를 공포하는 사람이 누가 하는 겁니까? 공포는 교육감이 공포예요. 그래서 교육감이 피고가 되겠죠. 두밀조례 하면, 두밀조례 처음 하면, 두밀분교조례, 두밀분교조례. 이것은 그래서 두밀분교조례에 대해서는 있습니까? 두밀분교 나오면 되니까 두밀분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처분, 법규 처분을 인정한 게 있습니다만은 그 권리를 이제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 피해를 줬죠. 그 다음에 신고가 있습니다. 아직 안 배웠지만 여러분들 봐. 언제 앞으로 다음 주 화요일부터 이제 행정법 들어갈 때는 설명 들어갑니다만은 어때요? 운전면허증 가만히 있으면 운전면허증 나옵니까? 일단 출원 신청해야 됩니까? 그렇죠. 신청. 그렇죠. 다만 신청하더라도 꼭 운전면허증 나옵니까? 행정청이 요건을 갖췄을 때 내주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효력 발생 요건에 불과한 것이지 효력 요건에 해당되는 것이지 성요건은 아닙니다만은 좋아요. 그 다음에 행정상 입법예고가 있습니다. 널리 알려야죠. 행정에 관련된 법을 국민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행정예고도 있어요. 그 다음에 행정지도 5가지 꼭 알아둬야 돼. 그래서 이건 나올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건 법치국가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그리고 그렇지 않고는 이 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거 일반법이야. 개별법이 있으면 개별법에서 따라서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5가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법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것은 이제 시험에 안 나와요. 먼저 볼까? 국가안전보장 이런 거에 대해서 국방 이런 거에 대해서 행정조치법상 하면 문제 있죠. 또는 국회 지방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승인받는 행위 이런 것은 재판 같은 거, 심판 같은 거 이건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넘어가도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상 문제가 있다면 또한 여러분 실무책에 있는 범죄에서, 그리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범죄에서 말씀드리지만 보통 어떤 처분을 했거나 할 때는
도달해야죠. 상대방 알려줘야죠. 그래서 도달주의입니다만은, 근데 도달주의라는 것은 꼭 그 사람이 내용을 알아야 됩니까? 도달한 것으로 추정할 줄 있으면 됩니까? 그렇죠. 도달주의. 그런데 볼까? 그러면 송달은 우편, 이것이 일반론적이죠. 우편으로 교배하는 게. 근데 요즘은 정보통신망, 이렇게 컴퓨터 발달했으니까 그냥 정보통신망에서 본인이 동의해가지고 그 이메일 같은 거 있잖아요. 주소를 지정하면 글로 보내면 됩니다. 입력된 때가 되겠죠. 그래서 정보통신망 이용 방법으로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송달 받을 자가 있을 때 본인이 동의해서 직접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송달 받을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 이런 데다가 이제 보내는 건데 우편이라든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 다만 송달받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바로 현재에서 만나서 현재에서 교부할 수 있어요. 됐고요. 그 다음에 볼까? 이런 것은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요. 3번 보겠습니다. 이게 시험에 나오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경우명은 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경우 동의했으면 송달받을 자는 주소를, 전자우편 주소를 지정해야죠. 그럼 지정하면, 전자우편 주소 지정하면 보내는 순간, 보는 순간은 뭐야? 도달된 순간, 입력된 때. 그래서 입력된 때 효력 발사하는 겁니다. 좋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 방법으로 알 수 없는 경우라든가,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는 어떻게 돼야 돼요? 뭐 알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관보라든가 공보라든가, 그 다음에 일간신문 중이라든가 적극적으로, 또한 인터넷 게시판에 이렇게 바로 반드시 인터넷 게시판에도 해야 됩니다. 볼까? 이럴 때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서도 이거 잘라도 할 수 있다가는 반드시 해야 한다, 공고해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럴 때는 이제 뭐 보냈다는 걸 하면 기록해야죠. 송달하는 문서 명칭, 받을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방법, 발송을 언제 했냐, 기록을 해서 보존해야죠. 분쟁을 방지하고자 나중에. 이때 중요한 것은 송달을 받은 효력이 시험에 나오죠. 도달주예요. 주소로 보냈을 때만 버릴 때는. 그래서 자, 송달은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 경우를 제외하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아가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된다 이게야. 그 내용을 꼭 알아야 되는 게 아니야. 도달되면 되는 거야. 근데 예외가 있죠. 14조 3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보냈을 때는 입력된 때가 되겠습니다. 송달받아가 지정한 컴퓨터에 입력된 때 도달한 것을 본다. 그리고 볼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통상적 법으로 알릴 수 없을 땐, 그래서 관보, 공보, 게시판이라든가 일간신문 하나 이상에 이런데 올렸거나, 또는 바로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는데, 그리고 며칠? 14일입니다. 10일이 아니라 14일. 시험에 잘 나와요. 14일. 좋습니다. 이게 글씨 크기가 작아서 죄송합니다, 이게. 자, 의견 적치가 또 시험에 나올 수 있는데, 자, 대표는 처분했다 치자고, 처분. 처분은 다시 한번 보니까 공권력이야, 공권력. 공권력 행사인데요.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 공권력 행사를. 행정 작용 형식이죠, 뭐, 작용 형식.
근데 처분은 두 가지 있어요. 바로 의사표시라는 게 있습니다. 의사표시. 의사표시라는 거. 이게 일반 노칙입니다. 이게 행정이에요. 행정이. 권력적이죠. 행정이는 법률 행위로서 의사표시를 하는데 바로 사법은 꼭 일치가 돼야 돼요. 합의가. 근데 공법은 일치를 전제로 하지 않고요. 다만 신체에 있을 때 그런 이런 것은 절차를 반하고 효력 발생의 하나의 요건에 해당되는 것이고 성요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협력을 요하는 것, 신청, 출원 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 바로 사실행위 있어요. 사실행위. 그래서 사실행위가 이게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 자, 그동안 처분을 좁게 봤었거든. 행정위만. 근데 권력적 사실행위부터 국민의 입법한 권리 행사가 권력적 장이 있으면 인권 침해소가 큽니까? 작습니까? 따라서 권리구제 차원에서 처분에 포함시킨 겁니다. 쟁송해서. 그래서 권력적 사실행위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처분은 권력적 장이니까 그럼 이런 것은 국민의 권리에 대해서 처분할 때 볼까? 수익적이 있고요. 침익적이 있습니다. 침익적. 침익적인 뭐야? 부담적이죠. 그럼 어느 것이 인권 침해소가 커? 침익적이죠. 수익적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침익적 행정이 할 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때 이때 바로 이러한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럼 의견 청취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의견 청취는 세 가지가 있다. 꼭 알아둬야 될 이것은 그래서 사전 권리 구제수단입니다. 의견 청취 세 가지. 청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청회 있고요. 그 다음에 최선 이게 없으면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됩니다. 의견 제출. 알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보느냐? 언제 청문할 것이고 언제 공청할 것인가? 이게 헷갈리잖아요, 기준이. 그래서 자, 각 개별법에서 처분해 준 겁니다. 법에서. 근데 만약에 내가 뭔가 영업허가 신청했는데 거부한다. 그럼 거부 처분하는 거 끝나야 돼? 아니면 그것도 알려줘야 돼? 알려주지. 뭐라고? 행정심판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이제 공공간 정보공개 이용하는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랬습니까? 이제 국민 주권자가 알 권리사항 청구하면 적극적으로 알려줘요. 근데 만약 공개하지 않는다 또는 부분 공개한다 이렇게 알려줬을 때는 억울하면 이의시청할 수 있고 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서 행정심판이라든가 행정소송법에 따라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법에서 그런 걸 해주면서 청문을 거쳐라. 그래서 개별법에서 법령에서 그럼 개별법에서 청문을 거쳐라 해놓고 청문에서 자세히 나오면 그걸 끝나는 거야. 근데 청문을 거쳐라 하고 내용이 없어. 여기 규정대로 절차를 거치는 거야. 그래서 법령에서 뭐라 하냐? 개별법에서 청문을 거쳐라고 했는데 이렇게만 내어놓고 내용이 없는 거야. 청문 절차가. 그럼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절차에서 쭉 하는 겁니다. 됐고요. 일단 법시주가니까 이거 먼저 따지고 두 번째는 뭐냐? 옛날에 두 가지밖에 없었는데 행정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행정청이 바로 직권으로 하는 거예요. 필요해서 이건 청문을 거칠 필요가 있다. 이럴 때 행정청이 직권을 하는 겁니다. 이게 원칙이야. 근데 최근에 추가된 게 최근에 하지만 2019년도 벌써 한 몇 년 됐습니다만은 바로 이때는 당사자 신청이라래. 이 정도 하시면 돼.
당사자는 행정이 주체고 행정이 상대방이 당사자죠. 원래 당사자 듬까지 가도 돼요. 이해관계자. 당사자 신청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좋고요. 근데 개별법에서 뭐냐? 어떤 국민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면서 한단 말이 공채에 거쳐라. 그러면 법령에서 공채에 거쳐란 말이 있어? 근데 내용이 없어. 공채의 절차가 어떻게 한다? 그럼 일법법에 정한 절차대로 공채에 거치는 겁니다. 널리 국민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고, 또한 이것도 직권으로, 행정적인 직권으로 공채에 거칠 필요가 있다. 이럴 때 공채.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는 공통이니까 뭐 큰 이슈가 없는 거야. 기준은 법령 싸움이죠. 근데 의견치를 볼까? 어떤 개별법에서 불이익한 처분하면서도 어떤 얘기 없어. 공채든 청문이란 말이 없어. 이럴 때 최소한 뭘 줘야 돼?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한다. 반드시 줘야 돼요. 좋아요. 됐습니다. 그럼 읽어볼까? 행정청이 처분할 때 다음 갖고 어느 하나에 대한 경우를 하는데 청문을 한다. 그래서 다른 법령이라든가 개별법이죠.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거야. 근데 법치국가에서는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내용까지 있으면 어떻게 돼? 내용까지 있으면 절차 내용이 있으면 절차 내용이 있다면 규정까지 있으면 그 개별법으로 끝나면 되지. 근데 청문을 거쳐라 해놓고 내용이 없는 거야. 이때는 이제 일법법인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여기서 청문을 거치는 거야. 이 법에 의해서. 아셨나? 이게 없을 때 이해됐냐고? 아셨어? 자, 운전면허 취소한다. 정지한다 했어. 불이익한 처분이지. 근데 거기서 뭐 청문을 거쳐라만 해놓으면 근데 절차가 없어. 그럼 이 법에 의한 절차 거치는 거야. 좋아요.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행정적인 직권이 필요하다고 이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까? 바로 본인들에 대해서 여기 언급해 놨습니다만은 신청했을 때요. 그래서 당사자 등이라래. 등은 제3자도 이해관계자가 될 수 있잖아. 신청이 있는 경우입니다. 당사자 등이 행정의 상대방이 신청이 있는 경우. 그럼 신청했을 때 자기한테 이로운 걸 신청합니까? 자기한테 불이익한 걸 신청합니까? 아니, 나한테 내가 억울하고 그러니까 신청하는 거 불이익한 처음 받았을 때 신청하는 겁니까? 허가받았을 때 신청합니까? 그렇지. 그럼 취소야. 그러니까 인허가의 등이 취소야. 취소. 아니, 인허가 내주면 좋잖아. 인가, 허가 이렇게 말을 쓰는 거야. 됐지? 그 다음에, 서점은 4시간밖에 못 잤는데 이렇게 떠든 사람 힘든데 넌 눈이 뭐 초점이 없냐? 인생이 그렇게 힘드냐? 그 다음에, 자, 공무원 신분 자격을 박탈한다. 이건 인권 치료가 크니까 이런 것들. 또는 법인을 해산한다든가, 조합을 해산한다든가. 자, 특허 중에 뭐냐? 법인 같은 거를 설정해 준 게 바로 능력을 설정해 줄 때 해서 권리 능력. 권리 능력이라는 말은 어려운 말이지만은 권리 의무에 주체되는 것이 사람 아니야. 그럼 사람은 뭐가 있어? 사람은 법학의 사람은 누가 있어? 그렇죠. 자연인과 법인이지. 자연인은 태어날 때부터 주체되는 거야. 권리. 사람이니까. 법인은 행정책의 어떤 등록하고 이럴 때부터 법인 할 때가 있어. 공법이 설립할 때 여러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래서 이게 특허입니다. 설립하고 취소는. 법인 볼까? 가령 이런 거죠. 재개발할 때 재개발 주택 조합. 오케이? 설립에 대해서 인가, 조합 설립인가. 그래서 주택 조합, 뭐 설립, 인가지만, 말은 인가지만 이게 특허예요, 특허. 강학상, 학문상은 특허고
실적으로 인가를 썼지만 권리를 설정해 준 거야. 좋아. 이걸 취소할 때 좋습니다. 됐고요. 그러나 반드시 다 절차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의견 청취가. 왜냐면 볼까? 긴단신입니다. 그게 아니고 이제 볼까? 자, 그건 나중에 보기라고. 행정처의 처분할 때 다음과 그에 행할 때는 공채를 거친다. 공채는 뭘로 한다 했어? 개별 법령, 다른 법령에서 공채에 거친다. 국민에게 이제 침입적 행정위를 처분하면서. 그렇지. 근데 자세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야? 없는 거지. 개별법에서 있으면 그 법에 의해서 그럼 끝나면 될 거 아니야. 참.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있어. 멍하게 하면 눈빛이 살아야지만 걔가 합격이야. 살아있는 사람이고. 선생님 봐봐. 27살 때 수석했어. 27살 때 대학에서 강의했어. 그때 동대학에서 그때 비공식적으로 했지만은 4과목을. 왜 같은 인간을 태어났는데 왜 눈빛 살리지 못하고 있어요? 뭐가 인생이 그런 거야, 항상. 자신감이 있어야지. 진취이고. 뭐가 우선인지 머릿속에 딱 있잖아, 목표의식이. 그게 없으면 인간이 말죽이 되는 거야, 이게, 평생. 어떻게 살아, 세상을. 자, 보자. 그래서 다른 법령에서 공청회를 개체로 규정해 있어. 너 개체는 내용까지 있다 치자고, 내용 절차까지. 그럼 그 법에서 거치면 끝나잖아. 이게 없을 때 이 법의 절차대로 거치는 거야. 이해됐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해당 처분의 영역이 강범위에 널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처에 인지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최근에 개정된 게 뭐가 있냐? 2019년 말이야, 이게. 이거는 2019년도, 이건 2018년도고, 이건 또 최근에 개정된 거야, 그나마. 2019년도 말이니까 20년도니까 불과 1년이 안 됐지. 1년 넘었다. 1년 몇 개월 됐다. 그래서 보니까 이게 나왔어. 3호가. 이게 새로 추가된 거야.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야. 그래서 대통령이 정하는 처분인데요. 대통령 정한 수 이상의 당사자 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추가됐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보겠습니다. 행정청이 당사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어때? 의무 부과하면 침입적이야, 수익적이야? 수익적은 이익을 받는 건데 침입적이지. 그래서 권익을 제한하는 게 침입적이지. 이때는 국민의 구제 차원에서 1항 공청회, 청문, 2항 공청회 경우 외에는 이런 거요. 외에는 법에 이제 그런 규제가 없어요. 외에는 당사 등의 최소한 뭘 줘야 돼?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한다. 반드시야. 줄 수 있다가 아닙니다.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알았습니까? 읽어보면 돼봐. 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포기하면 다음과 고언에 해당되는 경우와 그 다음에 당사가 의견 제출기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는 의견 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게야. 다음 사항은 뭐야? 긴단신이야. 긴급하고 단순하고 경미하고 신청한 내용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이런 게 있습니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 판결을 내리거나 뭐 할 때 또는 내가 뭔가 영업허가 신청했는데 또는 권리 같은 거 특허 같은 거 신청했는데 도로 점용허가 같은 거 신청했는데 그럼 보통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허가 내주면서 해주는데 안 내주면 이런 사유로 허가할 수 없다 이렇게 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국민의 알 권리상 이유를 바로 제시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그래서 판결도 똑같은 걸 주문해야 하듯이 이게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는 거야. 그런 불이익한 처분을 한 거니까
왜 그렇게 불이익과 처분했는지 이유를 제시한다. 옛날엔 이유부기랬어, 이유부기. 근데 이유비기 나오던 이유 제시던 북이란 말을 우리말로 그냥 제시 이렇게 고친 겁니다. 그래서 행정처분 바로 다음 갖고 해당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당사자가 그런 처분했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근데 다음 같은 건 뭐야? 긴단실이지. 시험에 나왔었지? 긴급히 단순히 신청,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든가 단순 반복적인 처분,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가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야. 상대방이. 그 다음에 이건 너무 좋은 거잖아. 신책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인정한다는 뭐야? 그래, 네 시청이 많다. 오케이? 이럴 때는 아닐 수도 있어. 다만 이건 명백히 받아준 거기 때문에 이건 모두 그대로 인정되면 알았다. 허가내줄게. 이렇게. 근데 이거는 어때? 그래도 기분 나쁘잖아. 이때는 요구하잖아? 반드시 서면으로 교배해야 돼. 볼까? 행정처분 제1항 몇 호? 2호, 3호. 요 2호와 3호의 경우에는 처분이 있은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근거 이유를 제시해야 된다 이게야. 긴단시는 원래 안 해도 되는데 반드시 본인이 요구할 때는 이건 그대로 인정하니까 좋잖아 그냥. 뭐 다툴 수가 없잖아. 이건 아직까지 어때? 경미해도 기분 나쁘잖아. 그치? 불이익받는 거니까. 그 다음에 긴급히 처분하는 것은 어때? 긴급하다 이유로 나한테 내가 불이익과 처분받았는데 아예 알려주지 않는다면 문제 있잖아요. 그래요? 그 다음에 처분의 방식은 이게 또 처음에 나와.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서면이지. 서면. 그 다음에 요즘 또 뭐가 됐어 아까? 바로 전자문서가 있어 없어? 그 전기통신 컴퓨터에 입력 뭐 이것도 할 수도 있고. 근데 말로서도 할 수 있어. 보자. 행정처이 처분할 때는 법치국가에서는 법령,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거에 따르지. 제외하고는 어떻게 돼? 문서로 하는 거야, 문서. 근데 요즘은 뭐가 있어, 이제? 컴퓨터. 그렇죠.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돼. 아까 얘기했지만. 그럼 당사자 동의면 걷다가 지정하면 그걸 보내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의 경우에는 이때는 이제 예외가 있어. 신속히 할 때는 경매에는 말이 뭐야? 구두지. 그 말 타고 다니는 거 말고 그 밖의 방법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어떻게 돼? 당사자 등이 요청하면 어떻게 돼? 서면으로 해줘야 돼. 요청하면 지체 없이 서면이 뭐야? 문서로 주어야 된다 입니다. 다시 한번 처분 방식은 제한이 있어 넓어. 원래 문서, 그 다음에 전자문서, 그 다음에 경미한 것을 원로 긴급할 때는 말로 써. 근데 설령 말로 써 할 때도 경미하더라도 말에 서면을 요청하면 당사자 등이 요청하면 지체 없이 문서, 서면으로 줘야 된다 이게. 됐죠? 그 다음에 그럼 처분할 때 국민에게 행정책이 국민에게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할 때는 만들어야 돼. 성명, 직책, 담당 부서가 나와야 돼. 그렇지. 뭐 아무도 없이 뭐 이건 뭐 저거냐? 요즘 뭐가 있어? 보이스피치도 아무나 해갖고 이러네. 그래서 문서에는 뭐냐? 그 처분의 행정청에 그러면 행정청이 처분합니까? 행정청이 명의로 처분합니까? 그렇죠. 경찰서장이 하는 겁니까? 일은 공무원들이 합니까? 그렇죠. 그럼 가끔 범칙이 나쁘고 있어가지고 문제 있을 때 누구를 피고로 하는 겁니까? 처분청을 가지고 다투는 거예요. 일은 누가 하는 겁니까? 직원들이. 직원 개인 명의입니까? 행정청의 명의로 해낸 겁니까? 그렇죠. 무슨 경찰서장 이렇게 딱 해서. 그래서 행정청과 어떤 행정청이다?
담당자의 소속 성명 연락처. 이때 연락처가 처음에 나와 이게. 전화번호 빼면 팩스번호, 번호 널리 해주는 거야. 전자우편 주소 등을 말한다 입니다. 그래서 연락처는 넓게. 다시 한번 연락처는 뭐야? 전화번호. 또 뭐가 있어? 그래서 팩스번호. 그치, 이메일 같은 거 전자우편 주소 적어야 한다 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고지는 미리 알려주는 거죠. 어때? 상대방이 어때? 내가 검사야. 또는 사법경찰이야. 수사할 때 어떻게? 진술 묻고 고지해야 돼, 아닌데.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감찰관이야. 그럼 불려왔어, 공문을. 그럼 감찰관이 무조건 저거 해야 돼. 미리 사전에 고지해야 돼. 당신 무슨 사유로 이럴 것 때문에 민원이 제기돼서 조사할 필요가 있으니까 이런 거 해야지. 그래서 고지야. 처분할 때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해 이 말은 뭐냐? 아이, 고지. 이건 다른 거래. 국민에게 처분했다는 건 기분 나쁘게 처분한 거지. 침입적이지. 권력적이니까. 공권력 행사니까. 거부도 맞아. 거부 처분. 이때는 다툴 수 있다. 행정심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라든가 그 밖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 돼. 알았어? 아셨냐고? 좋아요. 근데 여기서는 있지만 개별법에서는 그런 게 없는 경우가 있어. 근데 이 법에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됐고, 이게 이제 빨리 끝내야지만 이제 행정법 들어갑니다. 재밌을 겁니다. 행정법이. 자, 의견 제출 볼까? 아까 의견 제출할 수 있다 했잖아. 의견 제출해야 된다 했잖아. 그럼 의견 제출이 타당성이 있으면 반드시 반영해야 돼. 반영할 수 있다가 돼야 돼. 그렇지, 그렇지. 당사 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에 대한 관한 행정의 서면이나 말로써 또는 정보통신망 오늘날 넓게 봐야 돼. 의견 제출할 수 있다. 그럼 당사 등은 이랑에 따라 의견 제출한 경우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좋아요. 그 다음에 행정처분 당사 등이 말로 의견 제출했을 땐 서면을 요구할 수도 있어. 그 진술 요지와 진술을 기록해야 된다. 서면으로 말로 했을 때는 기록해야 된다. 좋아. 그 다음에 당사 등의 정당 이유 없이 의견 제출을 안 했어. 기간 내에. 그럼 의견이 없는 걸 보는 거죠. 알았습니까? 그 다음에 제출 의견 반영은 이게 중요하죠. 반영이 정당하면 반영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한다, 이게. 그래서 처분할 때 행정청이 당사 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봐도 반영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해야 한다, 이게. 만약에 당사 등이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처분한 경우는 이 절상하자죠. 당사 등의 처분이 왔으면로부터 90일 내에 그 일을 설명을 요청하면 서면으로 이유를 알려야 한다. 다만 당사 등이 동의하면 정보통신망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이게 신설된 거예요, 최근에. 그래서 집어넣은 거예요. 다시 한번. 자, 원래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무조건 반영해야 되는데 반영하지 않고 처분할 때는 바로 처분이 있음을 알라면부터 90일 내에 그 이유의 설명을 요청하면 누가? 처분 상대방이 누구야? 국민이죠. 행정직이 처분하잖아. 상대방은 90일 내에 어떻게 돼? 요청하면 바로 서면으로 이유를 알려야 된다. 다만 동의했을 때는 말 또는 정보통신망. 맨날 이거 공식이야. 정보통신망. 알았어? 정보통신망 나오면 전자주소는 동의했을 때. 그다음 청문은 공개하는 게 원칙이야. 공개하지 말아야 돼. 공개하지 말아야지. 재판은 공개하는데 공개하지 말아야지. 다만 본인이 신청하거나 청문 주재자가 재량을 공개할 수 있어. 원칙은 안 돼. 근데 그때 예외적으로 당사자이 신청하더라도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제3자의 이익이 침해될 때 있잖아. 이익교량, 이익 형량상 볼까? 청문은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거나 청문 주제가 필요하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익, 그 다음에 제3자 이익, 정당한 그러한 이익을 현지 해치를 우려가 있을 때는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 문서 열람은 어디만 있어? 문서는 의견 청취 중에 세 가지가 있는데 청문, 그 다음에 공청회, 그 다음에 의견 제출인데 청문은 청문하기 전에 며칠 전에 통지해 줘야 돼. 10일. 그만 알아두고. 그럼 청문은 뭘 꾸며? 주제가 조서를 꾸며. 열람 청구는 청문만 있어. 근데 비판은 뭐야? 무한정이요. 기한이 한정돼 있어. 그게 단점이야. 그래서 당사정은 청문회 통지가 있는 날부터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만 문서 열람을 할 수 있어. 그럼 자 청문 통지 받았어. 있을 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그 안에 바로 열람하겠다 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처가 해당 사안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와 그 밖에 해당 청문과 관련된 문서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처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가볍게 보셔요. 몰라도 돼요. 그 다음에 예고기한 보겠습니다. 자, 행정입법 예고는 어때요? 행정과 관련된 법들이 국민에게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면 널리 알릴 필요 있어 없어?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있는 게 벌써 그거 말고 이제 공표가 있지. 공포. 그래서 입법 예고는 바뀐 게 옛날에 20일에서 모든 게. 근데 예고기한은 법에서 만약에 입법 예고는 예고할 때 정하되 법으로 정하면 그걸 좋지. 그걸 발생하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말은 뭐야? 규정이 없는 한 40일. 이게 20일에서 바뀌었죠. 다만 자치법규는 이건 그때로 똑같이 20일이야. 근데 20일로 한다, 이상으로 한다. 그렇지. 이건 널리 이렇게 약간 그 초과돼서 해놓으면 좋은 거지. 좋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지도원칙이 시험에 잘 나와. 행정지도는 여러분 법률행위 게 사실이 아직 모르지만 조만간에 보겠습니다. 너무 깊숙이 들어가도 문제 있어요. 자, 법률행위라는 것은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거야. 무슨 행위냐? 보통 권리가 발생하거나 변경, 소멸 같은 게 법률행위야. 명령적 인정은 나중에 해줄게요. 자연적이니까. 그러면 그러한 것이 했는데 어때? 사실은 그냥 사실이지 권리 같은 게 발생, 변경, 소멸되지 않아. 따라도 돼? 안 따라도 돼? 안 따라도 돼. 아무런 뭐 변경이 발생하거나 변경하거나 소멸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볼까? 행정지도 보겠습니다. 비구조적 사실이죠. 그래서 행정지도는 이렇게 됐죠. 그 목적 달성에, 행정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선도 했어야죠. 최선도 뭐야? 비론칙이죠. 비론칙은 법이 아니야. 최선 법이지. 조립법이자 성법도 있잖아요. 헌법 3조제 2항이라는 각 개별법에 있습니다만은 법이 위에 있으면 행정청이 하는 것이 권력적인 비권력적인 무조건 법을 지켜야지. 법이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최선에 그치하면 비론칙 지켜야죠. 그 다음에 행정지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응해 부당하게 강요해서 한다. 그럼 강요하지 말라는 건 뭐야? 권력질에 비권력질하는 거야. 강요하지 말라는 것은 권력질 하라는 뜻이요. 비권력질 하는 맛이야. 그렇지. 비권력적으로 하라 이게야. 그럼 비권력적으로 뭐라고 표현해? 임의방부해라. 임의적으로. 임의적으로 하라 이깁니다. 그러면 행정지도에서는 행정절차에서 임의 규정을 두고 있다면 OX야? O죠. 권력적이야. 강제성이 돼. 임의방부해야 돼. 임의적으로 비권력적으로 하라 이게요. 그 다음에 행정지도는 행정기관이 공무원들이 할 때
상대방이 따르지 않아도 돼, 안 돼? 돼. 그래서 이걸 따르지 않았던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안 되겠지, 상인이. 권고 조언하는 거니까. 좋아요. 그 다음에 이런 행정 지도도 무한적이 인정됩니까? 법적 근거 없어도 뭐가 있어야 돼? 최소한 우리 권한 범위가 뭐야? 임무 직무 범위 사이죠. 좋아요. 그 다음에 행정지도를 한 자는 상대방에게 자기 신분을 알려야 돼. 이걸 행정지도 실명제라고 해. 실명제라면은 행정지도일 때 신분 같은 걸 밝히라 이게야. 취지 같은 거. 그래서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행정지도의 취지, 그 다음에 내용, 신분을 밝혀야 한다. 꼭 반드시. 그 다음에 이게 시험에 나왔죠. 2020년도 일반 경찰청에 나왔죠. 행정지도를 반드시 서면으로 한다. OX. 그래서 말로도 돼. 그래서 행정지도가 말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서면으로 요청하면 교부해야 돼, 서면을. 말로 이루어진 경우는 상대방의 일항에 사항에 적은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면 그 행정지도하는 자는 직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교부해야 한다. 알겠습니까? 좋아요. 그 다음에 행정지도 상대방도 뭐 해야 돼? 서비스, 비굴적이지만 의견 제출할 수 있는 거야. 처분은 당연히 의견 제출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 방식 내용 등 간에요. 행정결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게 시험에 잘 나와. 그래서 권력적 처분자이면 당연히 의견 제출할 수 있는데 여기도 의견 제출할 수 있어. 그래서 할 수 있다. 이건 권리니까 할 수 있다. 이제 하야 한다가 아니지. 그 다음에 다수의를 이건 잘 알아도 이게 다수의를 대상으로 행정지도할 때는 어때? 일일이 다 하기 곤란하잖아. 불출도 다수의를 할 때는. 그럼 가장 좋은 방법이 뭐겠어? 널리 알린 게 뭐겠어? 널리 공표하는 거야, 공표. 그래서 행정인이 같은 행정부처 실행하기에 많은 상대방에게 지도를 하는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말은 뭐야? 법의 규정이 있거나 이런 것이 없는 한 행정지도의 공통적인 내용상을 미리 알려주면 될 거야, 공표. 그 다음 비용부담의 시험이 나왔죠? 이것도 순경기치 문제인데 비용부담은 누가 하는 거야 원래? 자, 행정 절차는 구제수단이야? 죽방이 때리는 수단이야? 구제수단이잖아. 그래서 비용은 행정 측이 부담의 원칙이에요. 다만 본인 스스로 부담한 것은 그렇지 않다. 볼까? 행정 절차에 들인 비용은 행정 측이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 등이 자기를 위하여 스스로 지출하는 비용은 그러하지 않다 그랬어. 근데 이거 반대 볼까?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하는 게 뭐겠어? 정보 공개 청구권 있잖아. 그래서 공공기관 정보 공개 이용해라는 법률상 정보국에 청구할 때 누가 부담해? 청구하는 국민이 부담하는 거야. 누가 부담해? 청구하는 자가. 요거는 구제수단이니까 행정직 부담 원칙이고. 그 다음에 이건 협조야. 아무것도 아니야. 새로 추가된 건데 바로 그래도 오래돼서 17년도 7월 달에 추가된 겁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무슨 행정과 관계되니까 행정절차법 아니야. 그러니까 행정의 주무장관 누구야? 그렇죠. 법무장관 아니죠. 행정안전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은 바로 사장의 경우에는 있어. 이제 법제 처정을 말한다는 겁니다. 사장 같은 경우에는 넘어가고 이 법의 생산적,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운영 사항과 실태를 확인할 수 있고 또한 관계 행정체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좋은 거니까. 자, 이렇게 보고 경찰 감찰 규칙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데 요건 시간상으로는 여기서 하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요거 이제 볼까요? 간단하게. 경찰 감찰 규칙. 그 다음에, 재난 관리 규칙이 새로 바뀌었고요. 경찰 비상 관리 규칙도 약간 일부 바뀌는데 그건 시험에 안 나올 거야. 규칙은. 감찰 규칙은 시험에 나와. 그 다음에 경찰 인권 보호위원회 있잖아. 인권 보호에 관한 거. 볼까? 감찰 규칙 중요한 것만 쫙 보고, 그 다음에 잠깐 참고하고 있는 거야. 경찰 인권 보호 규칙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 다음에 공무원 직장 협의회 얼마 안 돼요. 나올 수 있습니다. 노조는 아니지만 공무원 직장 협의회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계급이 경감이합니다. 그런 거 아셔야 됩니다. 알았습니까? 꼭 설립하는 게 아니라 설립할 수 있다. 그랬는데 바로 경찰 공무원 중에 우리는 경감이한 경찰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입 탈퇴는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좋아요. 경찰관법에서 이번에 나올 것 같은 게 인사, 임명 절차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볼 것이고요. 그래서 경찰관법은 잘 보시면 됩니다. 이것만. 바뀐 것만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 재량관리 규칙이 있어요.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경찰 비상업무 규칙이 일부 바뀌었지만 빼버렸어요. 그래서 이건 가볍게 보는 겁니다. 원래 재난할 때는 누가 담당해야 됐어? 경비국장인데 경비국장이 아니야. 재난관리, 이제 봐봐. 치안상황실이 있어. 이건 누가 들으냐면, 치안상황관리관이 총괄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냐? 이게 괜찮아. 그냥 대충 이게 옮겨졌네, 이제. 이걸 뺏기다 보니까 내가 잘못 긁어서 그래. 그래서 이걸 보고, 그 다음에 행정, 이거 다 보면 이제 끝나고요. 이걸 끝나면 이제 다음 주 이제 이거 월요일날 다 끝납니다. 화요일날 행정부 들어갑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때.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네.